이번 사연은 전업주부가 된 전 전문직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같이 들어봅시다. 이제 돌된 딸을 두고 있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는 3년째고요. 결혼 전에는 소위 말하는 고소득 전문직이었습니다. 연봉 8천 정도였습니다. 임신을 하고 쓰나미같이 덮쳐온 입덧으로 쓰러진 후로 지금까지 일은 다시 안 하고 전업주부의 생활을 하고 있지요. 얼마 전에 대학 남자 동기가 오랜만에 전화를 했어요. 동기, 요즘 어디서 뭐해? 어느 지역에서 무슨 직급이냐는 거죠. 나 집에서 아기 키워. 동기, 엥? 일 안 한다고? 고급 인력이 놀면 되나? 나 순간 욱한 감정 억누르며 야, 죽기 전에 일 안 했다고 후회는 안 해도 내가 안 길렀다고는 후회할 것 같아서 기른다. 뭐 이쯤에서 주제를 바꿨습니다만 영 마음이 안 좋네요. 저도 결혼하면서부터 혼자 고민이 많았어요. 아이가 생기면 일을 계속 해야 하나? 집에 들어앉아야 하나? 내 일을 놓는 건 너무나 아까운 일이고 그렇다고 아이를 남의 손에 맡기자니 나중에 후회할 것 같고 친정시댁 둘 다 어머니들은 아이를 못 봐주세요. 이 갈등은 사실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전 결혼 전까지 집안일이라곤 아무것도 할 줄 몰랐습니다. 가끔 할 말 잃게 만드는 한국 남자분들 보면 여자는 태어날 때부터 밥솥 스위치 누르는 법 알고 나오는 걸로 착각하시던데 여자나 남자나 다 똑같습니다. 안 하면 모르고 하면 알게 돼요. 라면과 참치김치찌개 달랑 알고 걸레질이라곤 정말 해본 적도 없는 상태로 결혼을 했어요. 사실 집안일? 살림? 중요하게 생각 안 했습니다. 어려운 일도 아니고 조금만 더 부지런하면 다 하고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다들 집안일은 좀 낮게 보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 장난이 아니더군요. 집에서 해주는 밥 달랑 먹고 빨아주는 옷 달랑 주워 입고 공부 앞내 일 앞내 했을 때는 몰랐어요. 빨래는 세탁기가 하고 청소는 청소기가 하는 줄 알았죠. 제가 절대 깔끔한 성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애 기르면서 하루 삼시세끼는 커녕 두 끼 챙겨 먹기도 힘들어요. 167cm에 47kg 하던 몸이 출산하고 1년이 가까운 지금 42kg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듣는 혹은 들리는 말. 언제 다시 일할 거냐, 애는 시댁이나 친정에서 길러줘도 되지 않느냐, 공부한 게 아깝지 않으냐, 요즘 일 안 하고 집에서 논다는데 그렇냐. 저 안 놉니다. 아침에 눈 뜨면 밤에 잘 때까지 정말 일의 연속이에요. 그래도 집안일 잘 못해놓습니다. 가사일이란 게 단순 노동이 아니고 과학의 총화더군요. 기획력, 실행력도 있어야 되고 창의력도 가끔 필요하고요. 가끔 집안일 하다가 정말 어이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렇게 머리 쓰고 부지런해야 하는 일이 살림 사는 일인데 왜 이렇게 무시당하고 있지? 전업주부라고 하면 왜 다들 집에서 논다고 하지? 전업주부들은 왜 당당하지 못하고 항상 목소리에 힘이 빠져야 하지? 사람이 판단력이나 몸가짐이 바르지 못하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너 대학 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그 모양이니 합니까? 아니죠. 너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그래? 그러잖아요. 그만큼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사람 됨됨이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걸 알고 있고요. 가정이라는 게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진 사람을 길러내는데 결정적인 곳인데 왜 이 가정을 꾸리는 전업주부를 무시하는 겁니까? 자존감이 떨어지는 전업주부가 과연 건강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요? 건강하지 못한 가정이 하나하나 모인 나라가 과연 살기 좋은 선진국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지 못한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전업주부의 역할과 가치를 제대로 존중해주지 않는 데 있다고까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뭐 이런 사회 풍조가 제 세대에서 변할 것 같지는 않고 스스로도 나 집에서 애 키워라고 대학 동기들에게 말할 때면 움츠러드는 저를 느낍니다. 당당하자라고 수없이 되뇌이지만 그리고 저를 보고 한바구음을 웃는 아이를 볼 때면 그래 100번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지만
집에서 논다는 말이 듣기 싫어 어떻게 재택근무라도 해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쥐나도록 아이디어를 짜내는 저를 보게 되네요. 생각해보면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여자가 일하는 걸 반대하는 사회였는데 말이죠. 베베 꼬인 몇몇 남자분들은 또 이러실지도 모르겠네요. 옛날엔 바깥 일하지 말랬다고 불평, 요즘엔 바깥 일하랜다고 불평, 이러나 저러나 여자들은 불평이야. 뭐 이렇게요. 중요한 건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하는 일의 가치를 인정해달란 겁니다. 여자가 하면 뭐든 낮추어보는 이 사회의 염증이 나네요. 똑같이 직장일을 해서 피곤한 몸으로 집에서 쉬려고 하면 남자의 경우는 힘든 사회생활하고 집에 왔으니 쉬는 게 당연하고 여자의 경우는 꼴랑 돈 몇 푼 벌어온다고 힘들다고 유세하는 걸로 보는 사회. 극히 일부라고 생각하시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다 이런 시각입니다. 가치란 쌓인다고 통장에 찍히는 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인정받기가 힘들죠. 자가 전업주부하는 걸 당연시 여기는 것에서 여자의 맞벌이하는 걸 당연시 여기는 것으로 바뀌는 것에 달랑 30년도 안 걸렸지만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니까 전업주부를 하찮게 여기는 사회에서 전업주부가 만드는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회로 바뀌는 데에는 글쎄요. 저 눈 감을 때까지 그런 날이 올까요? 안 올 것 같네요. 말했듯 이 소중한 가치는 통장에 찍어 눈에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요. 이런 무형의 가치가 존중받게 되는 날, 우리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 있게 될 것 같네요. 소득이 몇만 불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2000몇 년도가 아니라요. 중국이 5년 내 국민소득이 10만 불씩 된다고 미국과 같은 선진국으로 존중받을까요? 중간중간 아이 때문에 글이 끊겨서 매끄럽지가 못해도 양해해주세요. 이래저래 고민 많은 전업주부의 넋두리였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전업주부의 심정을 대변해주는 글이었네요. 댓글 반응들 보겠습니다. 글 써놓으신 것을 읽어보니 정말 똑똑하시고 지혜로우신 분 같습니다. 글쓰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아이에게는 부모와의 특히 엄마와 함께하는 영유아 시절이 중요하다고 하니 지금 아이와 함께 지내시는 것은 정말로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여자 남자 모두 집에서 집안일을 하며 즐거움을 느끼실 분이 계실 테고 혹은 사회생활을 하실 때 즐거움을 느끼시는 분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언젠가 글쓰님께서 사회생활과 인연이 되신다면 님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다시 찾아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회생활을 하실 때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 같은데 현재 집안일이며 아이를 키우는 데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 같은 여자로서 그런 마음가짐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저는 연년생애 둘 키우는데도 집에서 뭐하냐입니다. 애 하나도 안 낳아본 친구들은 넌 집에서 노느라 좋겠다. 부럽답니다. 자기도 결혼해서 애나 키웠으면 좋겠다고. 요즘 미운 3살 미친 4살이라고 불리는 남매 한 쌍 키워보란 말입니다. 차라리 나가서 일할래 이 말이 절로 나오지요. 휴 애봐주는 직업 베이비시터들? 집에서 거주하며 애봐주는 아줌마들? 한 달 좋기 100만 원은 받습니다. 그럼 난 애들 보는데 따지면 애들 보는 것만 해도 200만 원 정도 가치 아닌가? 게다가 청소에 밥까지. 나도 나름 고급 인력임. 아 전업주부도 이렇게 힘들다고 그러는데. 맞벌이 하면서 가사 육아 시몬까지 모시고 사는 여자들은 도대체 어떤 강철 체력을 가지고 있는 거야. 한국 남자들 진짜 문제임. 맨날 더치페이 하자고 글이나 올려대면서 이렇게 전업주부가 힘들다고 하는 데는 찍소리도 안 하. 혹시나 지들 집안일 시켜먹을까봐 저러는 거겠지. 내가 보기엔 여자들은 진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손해도 잘 보고 우리나라 여자들처럼 바보 같은 여자들도 드문 듯. 남자들이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살잖아. 한국 남자들 복받은 줄 알아라 진짜. 엄마가 키우는 게 최고예요. 할머니 손에 키우면 버릇 나빠지고 남의 손에 키우면 사랑을 모릅니다. 요즘 판에서 남자들 글 쓰는 거 보면 대부분 전업주부 엄청나게 무시하는 게 느껴져서 기분 나쁘던데. 글 정말 잘 쓰셨네요. 맨날 아버지들은 하루 종일 회사 나가서 힘들게 일하고 불쌍하네 어쩌네 하면서 자기들 엄마 불쌍하다 안쓰럽다 하는 남자들 진짜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지들이 엄마 덕에 그 나이까지 밥 한 번 안 해봤을 테고 집반스 한 번 안 바라 입어봤을 텐데 진짜 전업주부 무시하고 자기들 엄마들이 하는 집안일 무시하는 게 확연히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님은 남편이 돈 잘 벌어서 맞벌이는 안 하나 보네요. 제 친구는 남편이 월급이 적어서 맞벌이 필수로 해야 되거든요.
맞벌이 하면서 애들 키우는데 안쓰러워요. 전업주부 힘든 직업이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해도 끝이 없는 게 집안일이고 집안일에 육아까지 아주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죠. 능력 있으신 분이 전업이라니 너무 안타깝네요. 애기 키워놓고 다시 직장 생활하시길 힘내요. 파팅! 남녀 똑같이 사회에 나가서 일하고 돈 벌어와도 어차피 집안일 하는 건 여자뿐. 밖에서도 일, 집에서도 살림. 그러고도 맞벌이 하자는 말이 나오냐. 그럼 너도 살림해라. 결혼하기 싫어집니다. 진짜 우리나라의 결혼율,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정말 이런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난 아직 주부아닌데 우리 엄마 보면 너무 불쌍해. 밖에 일도 하고 또 집에 와서도 일하고 그러는데 아빠가 반찬 이상하다고 핀잔 주면 와, 정말 한국 여자들 일하는 기계도 아니고 불쌍하다 싶다. 한국 남자들 의식 좀 바꿨으면 좋겠다. 여자가 하는 일 왜 남자가 못한다고 생각하는지 어이없다. 글 한번 잘 쓰셨네요. 노년이. 그런데 참 웃깁니다. 주변 친구들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남자는 일하고 오면 집에서 쉬는 게 당연한 거고 여자는 회사에서도 성공해서 돈도 잘 벌어야 하고 집에서도 살림을 잘해야 하고 아이 교육도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 좀 계십니다. 일부 남편과 그 남편의 시댁 식구들 저 셋 중 하나만 잘해도 용한 겁니다. 결혼을 했지 해결사를 드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벌이하는 며느리 와이프들에게 잘 좀 해주세요. 완전 공감합니다. 저는 작년에 아기를 낳고 육아휴직 중입니다. 저희 회사는 그래도 다른 회사에 비해 복지가 잘 돼 있어서 출산 플러스 육아휴직이 2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기를 마음 놓고 잘 볼 수 있죠. 근데 내년에 복직할 생각을 하니 갑갑합니다. 시어머니는 안 봐주신다 하시고 저희 엄마는 일을 하세요. 시어머니가 안 봐주신다고 딱 잘라 말씀하시니 저희 친정엄마가 마지못해 일 그만두고 봐주시겠다고 하시긴 했는데 참 그렇네요. 일도 안 하시면서 안 봐주신다고 하시는 시어머니도 믿고 저도 이렇게 고민이 되는데 3개월밖에 못 쓰고 복직해야 하는 분들은 어떨지 짐작이 갑니다. 제 친구 이번에 임신해서 회사 문제로 저한테 부럽다고 합니다. 임신 6주인데 말하자마자부터 회사에서 눈치를 준답니다. 이러면서 무슨 애를 많이 낳으라고 출산 장려를 하는 건지 저도 이 글 쓰신 분처럼 맨날 고민합니다. 그만둬야 할지 계속 다녀야 할지요. 출근은 8시까지도 퇴근은 정해져 있지도 않고 빨라야 8시입니다. 근데 아기를 어찌해야 하냐고요. 호주 같은 경우는 일하는 여자보다 일 안 하고 아기 보는 전업주부 가정에게 혜택이 더 많이 간다고 합니다. 저희 사촌오빠가 호주에 사는데 새언니가 유니레버 호주지사 팀장이라 돈도 꽤 벌었었는데 첫째 낳고 바로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지금 4명을 낳아서 잘 키우고 있어요. 나라에서 주는 보조금이 장난 아니라죠. 우리나라도 애를 안 낳는다 그딴 소리만 하지 말고 대책을 세워주고 애를 낳으라고 하란 말이죠. 엄마가 하시는 넋두리를 20대 되니까 조금이라도 이해하겠더라고요. 진짜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집안일 하시는 엄마가 대단해 보입니다. 지금은 자식들인 저희가 다 커서 집안일을 돕지만 중고등학생 때는 왜 엄마 친구들도 못 만나시고 매일 집에서 계시는 게 이해가 안 갔는데 지금은 조금씩 이해가 가네요. 엄마 보고 외가집에 가서 3일 정도 있다가 오시면 아, 엄마가 진짜 슈퍼맨이구나 싶더라고요. 고작 3일에 설거지하면 밥 먹고 빨래하면 빨래거리 쌓여있고 청소기도 밀었는데 뒤돌아서면 먼지고 와, 3일 만에 오신 엄마에게 후광이 비치던 엄마는 슈퍼맨입니다. 슈퍼맨, 영화에서 찾지 말고 엄마를 찾으세요. 새삼 오늘 저녁에 엄마 발 마사지라도 해드려야겠네요. 적어도 아가 3, 4살 때까지는 아이 컨택, 스킨십도 많이 하고 아이 많이 사랑해주시면서 민감하게 반응해주세요. 저 정도 나이까지 인간의 정말 중요한 많은 부분이 형성되거든요. 교육학적 이론이지만 경험으로도 절대 동감함. 프로이트가 괜히 어린 시절을 들먹이겠어요. 엄마가 키우지 않아서 정서적으로 구멍이 난 아가들의 마음은 나중에 그만큼 다 메꾸기 위해 배로 노력해야 해요. 그래도 절대적인 시기를 지나면 안 되는 게 있죠. 제때 꽹 한 바늘인 아주 9바늘을 던다는 말. 3, 4살 이후에 어린이집 보내면서 저녁에 엄마와의 시간 충분하게 가지시면 일하시면서 자식 농사도 성공하실 거예요. 어릴 때 사랑받고 자란 아기는 이미 심리적으로 튼튼하기 때문에 엄마가 자기를 많이 사랑하는 걸 알고 일하느라 바쁜 엄마를 존경하고 이해할 거거든요. 몇 년간 연봉 8천이 아까우실 수도 있지만 전문직이라 하셨으니 다시 시작하실 수 있을 거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자식 농사가 성공하면 돈보다 훨씬 큰 걸 얻는 거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이익이세요. 그 값어치는 잘 자란 자식이 다 할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달라졌다고 한들 부모 사랑 많이 받고 인성이 잘 자란 아이는 부모 공경하고 본인이 받은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게 돼 있어요.
잘 들으셨나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